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퇴저감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퇴저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공부를 해봤어요. 처음에 막 암석이 깎여갖고 막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거 생긴 게 풍화 침식 작용이었잖아요. 그 이제 물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바람이나 물, 주로 물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물의 유속이 약해질 때 퇴적이 돼서 막 짜부가 되는 걸 압축작용이라 다짐작용이라 한다 했고, 그 사이에 막 뭐가 끼는 거를 교결작용, 그래서 압축작용, 교결작용 합쳐갖고 속성작용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물 속에서 퇴적이 일어난다는 거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퇴적감을 분류하는 방법. 자, 화성암 분류는 해봤죠. 화산암, 심성암, 그리고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렇게 현안류 반성화에서 6가지를 외워봤었는데, 퇴저감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더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흔히 배웠던,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뭐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애들이 쌓여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해요. 쇠설성. 이게 분쇄할 때 그 쇠자거든요. 쇠설성 퇴저감, 이게 막 잘게 분쇄된 애들이 쌓여갖고 만들어진 거, 일반적인 퇴저감은 우리가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런 거 말고요, 뭔가 이렇게 물 밑에 끼거나, 그러니까 침전돼 가지고 생긴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저기 물이 증발하면은 밑에 그 침전물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생긴 퇴저감을 우리가 화학적 퇴저감이라고 해요. 화학적 퇴저감. 자, 그리고 요런 경우도 있어요. 그 생물들, 뭐 플랑크톤이라던가 산호, 뭐 아니면 뭐 조개, 요런 애들이 껍데기들이 막 밑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퇴저감을 우리가 유기적, 유기물 할 때 그 유기예요. 유기적 퇴저감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걸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쇠설성 퇴저감, 화학적 퇴저감, 유기적 퇴저감 각각의 암석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감, 사암, 이암, 응유암, 뭐 암염, 석고, 석회암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자, 하나하나 알아보죠. 여기에 지금 석회암 물음표 써져 있는 건 선생님이 이따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쇠설성 퇴저감 먼저 가봅시다. 자, 말했듯이 이 바위가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 뭐 이게 큰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뭐 모래 아니면 진흙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크기의 이런 퇴적물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갖고 만들어진 거를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갈이 한자로 력이거든요. 력이어서, 자,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런 퇴저감을 여감이라고 합니다. 여감. 이해됐죠? 자, 암석할 때 암자 써서. 모래는 한자로 산 거 알죠? 사, 모래사자. 그래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걸 사암이라고 하고요. 그 진흙은 한자로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암이라고 해요. 이암. 됐죠? 자, 그리고 셰일이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이암과 셰일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진흙이에요. 진흙.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점토죠. 점토라고도 하는데, 진흙, 그러니까 점토로 쌓여서 만들어진 걸 이암 셰일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암은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고요, 셰일 같은 거는 이제 이제 납작한 광물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판판히 층층이 잘 쪼개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쪼개지는 거를 우리가 셰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암이랑 셰일이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셰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뭐 선생님도 예전에 막 이 셰일 여기에 되게 화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요 부분 쪼개보면 그 쪼개진 면에 이렇게 화석이 딱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자 크기에 따라서 퇴저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수능 볼 친구들은 요것도 알아두세요. 2라는 숫자랑 16분의 1이라는 숫자 알아두면 좋거든요. 수능 볼 친구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6분의 1mm 이하인 그 입자를 우리가 점토라고 하는 거고요. 2mm 이상인 입자를 자갈이라고 하고, 그 사이인 거를 모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 저기
뭐 자갈이 쌓인 걸 여감, 그리고 모래가 쌓인 걸 사암, 점토가 쌓인 걸 이암 또는 셰일이라고 한다. 요걸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여감, 사암, 이암, 셰일.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입자의 크기라는 겁니다. 요게 기준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요 입자 크기로 기준을 나누는 거 말고 좀 특이한 암석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은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화산재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 화산재가 쌓여갖고, 요런 화산재, 지금 화산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마을의 사진인데요. 이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응회암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응회암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역에서 응회암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과거에 어딘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응회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용어니까 응회암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화학적 퇴적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학적 퇴적암, 뭔가 증발되거나 아니면 지하수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들이 침전돼 가지고 생긴 퇴적물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그 바다 같은 데서 막 건조해 가지고 막 바닷물이 증발해요. 증발하면은 밑에 막 소금기 끼는 거 알죠? 뭐 요런 식으로, 이거 대표적으로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인데, 사해 보면은 너무 건조해갖고 막 물이 하도 바닷물이 증발하니까 이렇게 막 소금들이 껴요. 자, 요런 소금이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염분할 때 염자예요. 암염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이제 석고라는 물질도 이게 막 물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증발해가지고 밑에 침전돼서 생기는 거예요. 석고 아시죠? 그 깁스할 때 막 쓰는 그 물질을 석고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암염과 석고가 화학적 퇴적암 대표적인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죠? 이거 핥으면은 짜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왜 저기 암염 발견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통 우리나라에서 소금 얻으려면 염전에 가갖고 막 바닷물 말려가지고 이렇게 얻는데, 그 히말라야 근처 뭐 티베트 고원이나 요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맥 중턱, 산 중턱에 가가지고 막 이 돌멩이를 캐가지고 소금을 갖고 와요. 그게 바로 이 암염이에요. 소금이 굳어져서 생긴 거. 자, 이 암염과 석고가 발견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조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가로 이 암염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다. 그렇게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염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건조했다는 얘기. 됐죠? 자, 물론 뭐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죠.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데 그 사이에 바다가 있었어서 들어 올려지면서 거기에 저 암염이 있는 건데,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 말고 일반적인 곳에서 암염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증발해서 생긴 거니까 건조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중에 석회암이라는 암석도 있어요. 석회암. 자, 여기 막 지하수나 요런 데 보면 탄산 성분, 이산화탄소 같은 게 물에 녹았을 때 이제 탄산으로 변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나면서. 그 탄산음료 아시죠? 탄산음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는 게 탄산음료잖아요. 아무튼 그 탄산 성분이 요 칼슘이랑 만나면서 막 침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석회암 화학식을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는데, CaCO3라고 써요. 그래서 탄산이랑 칼슘이 만나갖고 한국말로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죠. 탄산칼슘. 여기 보면 탄소랑 산소 결합되어 있는 걸 탄산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칼슘이 있으니까 탄산칼슘이라 하는 건데, 자, 이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의해서 침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동굴이죠. 동굴에 보면 석회동굴 보면은 막 요런 거 있잖아요. 요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 이걸 이제 종유석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써보기나 할게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 죽순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석순이라고 하죠. 석순.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로 이어진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죠? 석주라고 하는데, 자, 뭐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종유석, 석순, 석주를 자세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뭔가 이게 뭐 나이테처럼 막 테두리가 돼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동굴이 있을 때 지하수가 흐르면서 밑으로 방울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조금씩 이게 침전이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뭔가 껴요. 석회암이 이렇게 껴요. 지하수에 있는 탄산 성분이 칼슘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막 낍니다. 계속 끼면서 요런 식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침전돼서 생긴 게 이런 종유석, 석순, 석주 같은 것들인데,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일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인데요. 자, 유기적 퇴적암은 여러분 3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위에 건 석탄이고요. 요거는 석회암. 아까도 석회암 나왔는데, 그죠? 석회암이 화학적 퇴적암이라더니 유기적 퇴적암에도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처트라는 겁니다. 처트. 자, 요 3가지 알면 되는데, 자, 먼저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기 플랑크톤 뭐 요런 기타 등등의 생물들이 죽어갖고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유기적 퇴적암이고요. 먼저 이제 석탄을 알아보면 여러분 그 석유 같은 거는 주로 공룡이나 요런 동물들이 죽어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생긴 기름, 그게 이제 석유잖아요. 근데 석탄의 경우는 식물들이 계속 짜부가 돼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생긴 게 이제 석탄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그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물질이 일단 우리의 몸도 거의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탄소거든요. 탄소?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가 탄소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압축을 받아갖고 완전 짜부돼서 탄소 액기스가 생긴 게 이제 이 석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연필이나 샤프심에도 쓰이고요. 그죠? 뭐 불 뗄 때도 쓰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석탄 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산호라던가 아니면 조개 껍데기라던가 아니면 플랑크톤 중에서도 이렇게 뭐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산호, 조개, 뭐 플랑크톤 요런 껍데기들을 보면은 이 CaCO3 탄산칼슘 성분으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으면 안에 그 말랑말랑한 살은 다 뭐 썩어서 없어지겠고, 그 탄산칼슘 성분만 남아갖고 쌓여갖고 굳어져서 이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석회암이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퇴적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 환경에서 발견되는 석회암의 거의 90% 이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생물들이 죽어갖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회암은 거의 90% 이상이 유기적 퇴적암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왜 석회암에 물음표를 했는지 아시겠죠? 화학적 퇴적암, 석회암의 화학적 퇴적암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어쩌면 95% 이상은 유기적 퇴적암이다. 석회암은 조개나 산호 아니면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죽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석회암이 발견된다는 얘기는요, 그 지역에서 뭐 산호, 플랑크톤, 뭐 조개 이런 애들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석회암은 얕은 바다, 그 대륙분 같은 데서 많이 쌓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트는 그 플랑크톤 중에서 껍데기가 이 CaCO3 말고요, 그 SiO2, 이게 석영이라는 광물이거든요. SiO2 껍데기를 갖고 있는 플랑크톤들도 있어요. 자, 플랑크톤을 이제 어려운 말로 조류라고 하는데, 그 왜 녹조, 적조할 때 그 조예요. 그 조류라고 하는데, 그 해조류 할 때 그 조죠. 이 규산, 석영 성분을 껍데기로 갖고 있는 조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이게 규소잖아요, SI가. 그래서 규조류라고 하는데, 이 규조류들이 죽어갖고 생긴 게 바로 요 처트라는 겁니다. 처트. 그러니까 SiO2로 이루어져 있죠. 석회암은 CaCO3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산칼슘 CaCO3 이 플랑크톤들이 죽은 거는, 그리고 여기 규조류들이 죽어서 생긴 거는 SiO2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배워봤어요.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세 개로 분류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마디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애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석회암은 거의 대부분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 꼭꼭꼭 중요한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